이재명 지사 폭로와 반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냐 아니면 음해 세력이 딱 이거 뒤에서 조종하는 거냐? 여러분의 시각 말씀해 주시고요. 공식성상에 선 이재명 지사 경찰 취조 분위기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 친형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형수 욕설 파일 논란, 여배우 스캔들, 해경궁 김씨 논란, 조폭 연루 의혹 등등과 관련해서 청산해야 할 과거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김씨 강제 입원설, 이 김사랑이라는 이 시민, 김씨 강제 입원설 이건 보도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내 개인 다큐를 만든다면 안 맡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지사 일을 시작하면서 휴가 갔다 왔을 때 이런 말씀들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논란 개인의 도덕성 문제인가 아니면 거대 음해 세력의 공격인가? 이 시장이 음해 세력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어요 라고 얘기하자 또 김어준 방송인이 작전 세력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 작전 세력이 있다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네.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이 지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평론가들도 이런 얘기 좀 아시면 하세요, 좀. 뭐 아는 거 없어요? 저 진중권 씨도 다 알잖아요. 친문 세력이 야당 연합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친문 세력하고 또 야당 연합, 이건 또 양쪽에도 공격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또 알고 있고. 이재명 흔드는 세력이 진짜 있다면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영화제 하면 아주 화려한 조명 아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거니까 우선 경찰서 취조하는 분위기예요. 경찰이 그 입원시킨 걸 이재명이 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막 보도하고 있죠. 그거는 보도가 아니라 소설이죠. 알면서 쓰는 소설은 조작이고 왜곡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인 다큐를 찍는다면 어떡하겠냐? 꼭 어떡하겠어요? 그냥 둬야죠. 저는 이런 걸 믿습니다. 우리 영화인들, 특히 다큐 제작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그 누가 하지 말란다고 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하란다고 할 사람들도 아니다. 괜히 시끄럽게 만들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혹시 아까 또 앵커 말씀에 언짢진 않으셨는지 양무석 박사부터. 다른 분들은 뭐 많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는 게 많은 분들이 있나 봅니다. 본인은 음해 세력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김어준 총재는 뭐 작전 세력이라고 했고, 진중균 교수는 친문 세력과 야당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예. 저는 뭐 그 구체적인 특정 세력이 있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해왔던 주체들을 보면 시기마다 달랐고 계속해서 좀 파편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격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그 뭐 형수 욕설 예. 파일이나 그 김부선 씨 스캔들 문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 예. 지역 언론들하고 붙었던 싸움에서 또 터져 튀어나오고. 나왔고 예. 그리고 지난 6.13 선거에서 그때 또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내용들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해경궁 김씨 논란은 전해철 의원과 그 이재명 시장의 도지사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불거졌던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폭 연루 의혹은 도지사가 된 이후에 SBS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특정 집단의 특정 성격을 띠고 지속적이고 집요하고 일관성 있게 공격하는 그러한 그런 거는 정체성을 볼수 없다. 갖고 있는 집단은 아니다. 아, 예. 마무리. 시기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택은 의원으로 갈까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민주당 당권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하고 김경수 지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이해찬, 송영길 후보는 수사 결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어요. 그런데 뭐
뭐 김치표 후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해찬, 송영길 후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예. 그러면 피의자가 들어간 김경수 후보도, 김경수 지사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심지어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수사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김진표 후보는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정반대라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지금.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마치 이재명 씨 옹호할 생각이 없는 이재명 지사 때문에 무슨 경기 인천에 여론조사가 뚝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 예. 경기 인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제일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사사건건 사고 치고 있는 교육부 지금 2020 개편안 완전히 결정장이 됐잖아요. 예. 그 교육부 장관이 경기 교육감 출신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민주당에서 좀 물론 당권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당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얻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평을 해주셨고 김현수 교수님. 네. 아마 이제 그 과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비하면 예. 훨씬 더 주목도나 관심이 커졌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대권 주자로서 한때 이제 상당히 어떤 유력한 뭐 대권 주자로 이야기되고 있었던 어떤 그런 호사다마라는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뭐 정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 민주당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또 이 문제가 얘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예를 들면 친형과 관련된 부분은 가족이 입원시켰다라고 얘기했고 이건 너무 팩트가 정확한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사랑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했다. 당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형수 욕설 파일도 이미 논란이 이제 끝난 이게 파일이 일종의 동영상처럼 녹취록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시 뉴스가 이게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뉴스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옛날 과거에 근데 실체가 있으니까 녹취가 타진요라고 이렇게 아세요 혹시? 돌아다니니까. 타진요. 예. 예, 예, 예. 타진요라고 그 어떤 연예인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연예인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네, 졸업했다라고 졸업했냐, 했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고. 그 대학에서 인정해주고 대학에 졸업장까지 갖다 줬는데 예.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네. 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결론?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완전히 이제 명진용어가 됐다. 예. 이 팬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건이 대응할 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잘하는 장점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로서의 민생 행보를 강화하시면서 예. 정말 이게 기대를 갖고 과반수 이상의 경기도민이 뽑아준 도지사입니다. 예. 자칫하면 이건 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아직 그 안에는 어떤 이 경선의 불복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선거의 불복하는 이 네, 마무리해 주세요. 못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저는 그 민생 행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저 자리가 하여튼 말씀을 길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고영식 교수님. 거대 음해 세력이 있다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슨 그렇게 거대 거대 정치인. 음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격할 만한 인물입니까? 그렇게 말씀. 저는 경기지사로서 큰 인물이죠, 뭐. 크는 인물이지만 대선 후보도 했었는데. 커가는 어쨌든, 인물이지만 아직은. 지금 그럴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볼 예. 때는 직위추상. 어. 자기 관리를 추상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거론되는 게 본인 얘기예요. 본인. 또 부인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형제, 형수 얘기들이요. 다 집안 얘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들의 주체가 나온 얘기들이 무슨 이재명 지사가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성남시장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선거 그때 과정에서, 거의 다 또 불거진 경선 것들이. 과정에서, 예, 예. 대선, 또 경기지사, 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큰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또 느닷없이 대권 후보까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무슨 광역단체장을 하신 분도 아니고 장관을 하신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도 아닌 성남시장. 시장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개 성남시장이 대권 후보까지 그만큼 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 있는 얘기들 깨끗이 정리를 정리를 하고 잘하고. 정말 대권 후보로를 뜻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네. 지사로서 능력 또 이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를 잘 하시려도 일단 정리가 좀 되죠, 뭐. 그렇잖아요. 차재원 교수 어때요? 예, 앞서 그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그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마 바로 거기에 문제 핵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된 혐의 자체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상당히 유죄로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김경수 도지사의 개인적인 정치 거치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도덕성, 정통성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제는 정권의 뭐 정통성이나 도덕성하고는 저는 크게 관계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의 그 개인적인 이 도덕적인 윤리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차별적 대응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뭐 김어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을 절대악을 만들어서 진보 진영을 분열하려는 책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놔둬놓고 가면 이재명 도지사를 타겟으로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사유필지 이유고연이라고 이게 뭐 중국의 고전 전국책에 나오는 말인데 일이 꼭 그렇게 된 데는 반드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이 그렇게 도달한 것, 도달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문구를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지금 당적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선당무사의 생각, 조금 더 그걸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경험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당인으로서의 행보는 조금 자제하겠다든지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정치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항상 뭔가 그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러한 모습을 많은 이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층들도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요, 최근에 그 폐륜, 불륜, 조폭, 이런 게 비판의 십자포화를 맡고 있잖아요.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에 본인이 자초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지사에 대한 이게 비판의 십자포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저는 이게 그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일반 상식인 건전한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비판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김어준 씨요. 옛날에 이게 미투도 진보 분열 책동이라고 미투도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근데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불륜만 하더라도 왜 김부서 씨를 지금까지 고소하는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따라서 이게 책임이 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본인은 자꾸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판타지 소설이라고 오늘도 말했는데 다큐인지 소설인들에게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살다가 희망의 불씨는 부천과 인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산다 했다가 지금 망하시게 생겼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욱 의원이 이 말을 해가지고 고소당에서 뭐 검찰 출두한 거죠, 오늘? 이부 망천 망언 논란이 남긴 것은 정치인의 말 실수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서 살고 망하면 인천 가서 살더라. 이게 이제 이부 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을 설명하다 말 실수한 겁니다. 인천, 부천 시민들께 죄송합니다. 저 당 탈당하겠습니다. 한국당 탈당했고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준비들 해주시고 잠깐 들어보실까요?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지금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또 제 입장을 정말 성심성의껏 검찰의 조사에 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도 한 말씀씩 좀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정치부 기자로 살아오신 우리 고영신 교수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정태욱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동안 서로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막말 논란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뭐 옛날 얘기로 굿이 화지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라는 게 화를 끌어들이는 문이다. 네, 뭐 맞습니다. 꼭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정치인일수록 말을 아름답게 하라는 분이 최근에 나오셔서 그 참 잘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정치인의 말 또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방송에 거슬리는 시청자들이 듣기에 거부감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그 말을 보고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말로서 예. 잘못하면은 이 정태국 의원처럼 뭐 망신을 말할 것도 없고 당도 망하고 그럼요. 망하는 길이다. 전에 홍준표 당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사실에 한국당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게 또 사실 아닙니까? 말 때문에. 본인 생각은 또 다르죠. 본인도 네. 지금 뭐 탈당까지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존속할 거냐 말 거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저기 양우석 박사. 예, 저는 준비를 그럼 차정 교수. 예. 일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도끼다라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인의 입은 도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의 입은 자신의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정책을 그 실현시키고 나가는데 이 장벽을 깨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일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자신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도끼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치인의 입이 갖고 있는 이 양면성에 대해서 항상 정치인은 그 엄중함을 항상 챙겨야 된다는 교훈을 아마 우리 모두에게 남긴 것이 아닐까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김한성 교수님도 한 말씀. 이게 상황이 연결의 상황이 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SNS나 이런 게 생겨서 아주 작은 말들도 빨리 전달할 수 있고, 그럼요. 이게 좋은 말도 빨리 가지만 나쁜 말도 빨리 간다. 정말 라고 말 조심해야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정치 존엄이라고 썼는데 이제 요즘에 핵심 가치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존엄해진 거예요. 내 존엄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처럼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은 그런 기능적인 사람이 아니가 이 존엄한 사람이다. 그래 대상화하지 말고 기능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정치를 또 해보신 분으로서 저는 뭐 당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뭐 탈당한다고 또는 처벌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정태국 의원이 탈당했지만 적어도 그런 상처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앞으로 서울에 인천,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수도권 위성도시에 사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정말 죄송하다. 그렇네요. 뭐 그런 대안,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정태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천 가서 자원봉사라도 하고 부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그 사죄하는 행위를 하고 그 부산에서 그 경비원 아들을 죽었는데 전보시키라고 했던 그 지방의원도요. 전근향 의원이라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자식들 없는 그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좀 봉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좀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7시 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또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특별히 해주시다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누가 하셔도 차정 교수 하시겠어요 오늘? 예, 신청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하여튼 이 7시 구수하셔요 늘. 예? 구수하시다고요? 갑자기 인사를 하라니까 저도 조금 당혹스러운데 아무튼 이 그 실시간 방송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의 입도 상당히 도끼일 수 있지만 저희 패널들 입도 도끼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항상 진리, 공정, 정의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는 빠지나요? 그거 왜 끼세요 또? 아니, 진리, 정의, 공정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는 방송이 저는 제 역할은 그걸 하고 재미 담당은 우리 장문석 박사께서 하시는 걸로. 재미 담당인지 시비 담당인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요.
인생은 뭐 리액션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반응을 해주셔야 저희 패널도 또 열심히 해주시라고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얘기.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당했던 모습이 어디 가고 참 많이 수척해졌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짚으면서 힘겨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의 첫 재판 표정입니다.